안녕하십니까. CEO의 빛의 서진우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금투법 연장, 주식 증여 후 1년 보유법도 연장이라는 주제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과 많은 컨설턴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양도소득 2월과세 제도와 헷갈린다. 아니면 좀 자세히 알려달라. 라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했습니다. 금투법, 금융투자소득세법. 자, 금투법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2020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신설된 법안이 뭐가 있었냐면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양도시에 필요 경비 계산 특례라는 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을 팔 때, 양도할 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를 한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팔게 되면 배우자가 받은 그 취득가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를 방지한다. 이 조세 회피 뭐가 있죠? 이익 소각, 자사주, 이게 조세 회피인가요? 네.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 봤을 때는 실질 과세나 뭐 이런 법안들을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냥 조세를 회피한다. 계획했다. 아니,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을 활용하는 게 왜 조세 회피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으로 지금 이 부동산과 주식이 헷갈리는 게 부동산은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났죠. 그런데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따른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왜 과세관청에서 배우자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막으려고 이런 법안을 내놓았냐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왜 조세 회피로 볼 수도 있겠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에 이익 소각 또는 자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에 최초의 취득가가 토탈 1억이었다 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그 1억짜리 주식이 6억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6억으로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6억에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처음에 1억에 취득을 하고 6억에 양도를 하게 된다. 파는 거죠.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도 차익이 생기죠. 내가 취득한 단가가 1억인데 6억에 파니까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5억에 대한 세금은 얼마냐?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산해서 약 1억 2,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해서 내가 6억에 팔아서 5억을 벌었는데 세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내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행해졌던 행위가 이겁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6억 원어치를 증여를 합니다. 6억 원어치를 증여를 하고 이 배우자는 최초의 주식이 취득 단가가 6억이 되는 거죠. 6억 원의 주식을 받아서 취득 단가가 6억 원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억 원의 양도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이 없죠. 6억 원에 받아서 6억 원에 양도를 하기 때문에 차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라는 건 양도 차액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금이 없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됐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잘 팔아서 이거를 그냥 배우자가 잘 활용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대부분 조사에 걸리는 게 뭐냐면 배우자분들이 다시 최초에 나한테 주식을 줬던 나의 배우자에게 다시 현금 6억을 주게 되니까 또 다시 한번 증여를 한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이 불과 몇 개월에 끝나다 보니까 이거를 조세 회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행위를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금도 과세를 한 곳도 있습니다. 자, 이익 소각 세무조사 어느 정도까지 하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내가 가진 주식을 활용해서 가지급금을 상환을 한다거나 이익 잉여금을 인출을 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상적으로 내가 실제로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그 돈을 받아서 배우자가 뭐 아파트를 샀다든지 뭘 하면 큰 문제는 없죠. 그냥 증여 한 번에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배우자 몰래 합니다. 그냥 이 도장 갖고 와, 인감 떼와.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대표님들이 대부분 조사에 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어느 형식의 조사를 하냐? 자, 이런 겁니다. 전화를 해요. 네, 여보세요? 네, 여기 국세청입니다. 2020년 4월 1일 서진우 씨로부터 주식 증여를 받고 그 주식을 CEO의 빚 법인에 파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네? 무슨 소리세요? 전화 잘못 거셨어요. 하고 끊는 분들도 계시고, 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이 사기꾼아, 보이스피싱 안 속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 주식 같은 거 받은 거 없어요.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는 배우자가 내가 주식을 받은 거를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주식을 받아서 주식을 팔았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과세관청은 이거는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지만 왜 법안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금투법 발의 후에 어떻게 수정이 됐냐? 원래 이 금투법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어요. 금융투자소득세법은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3년부터 원래 시행을 하려고 했던 법이 이제 어떻게 변경이 됐냐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추가된 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사실 이거는 나중에 정비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증권거래소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되어져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25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 금투법 연장 확정이 된 게 뭐냐면 금융투자소득 과세 유예 그리고 증여주식 양도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연장이 된 겁니다. 언제? 25년 1월 1일부터 법이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법 보면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법으로 아예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 1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사주와 이익 소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잉여금 정리와 가업 승계 관련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입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 이 법이 시행이 빨리 되면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법이 시행이 안 되면서 생긴 단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가 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증여 후에 1년만 기다리면 취득 단가를 인정받아서 양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했을 때 세금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물론 똑똑하신 대표님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셔서 벌써 잉여금을 줄이거나 주식 가치를 낮추거나 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주가를 낮추거나 잉여금을 없애거나 하는 방향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좀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쓰는 편이죠. 우리 회사를 어떻게 물려줄까, 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가지급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결혼이라는 걸 만나자마자 할 수 있나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내일 결혼합시다. 라고 하면, 네, 사랑해요. 하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사랑을 키우다가 이 사람이 정말 헤어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결혼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똑같습니다. 이익 소각도 자사주도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도 주가를 낮추는 전략도 가업 승계를 하는 전략도 똑같습니다. 바로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계가 있는 거고 그에 맞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의 주식 증여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드시 필요한 스토리, 여러 가지 증빙과 합법적인 방법, 여러 가지 증빙은 실질 행위를 말합니다. 실질 행위는 방송에서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사주와 이익 소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따라만 해도 50% 줄이는 절세 전략 1월 13일 금요일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정일기업연구소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의 참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